안녕하십니까. 탄두부동산 김효성 대표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영상을 올렸는데 베트남 에어비앤비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오셨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온 질문 첫 번째로 베트남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이건데 이것만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시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에 망설이지 말고 일단 한번 시작해봐라. 네, 한국에서 아무리 뭐 상담하고 뭘 해도 실제로 여기 와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첫걸음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베트남 오실 때 보통 이제 며칠 정도 거주해야 합니까? 혹은 여기서 얼마나 거주를 해야 베트남 집을 구하고 그 집들을 뭐 임대를 해가지고 재임대도 돌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3일, 길면 5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스텝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스텝은 베트남 일단 오시기 전에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죠. 제가 뭐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베트남 방문 오시기 전에 최소 2주 전에는 얘기를 해주셔야 상담 예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꼭 에어비앤비 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 저희가 원래 진행하던 기업 M&A나 아니면은 부동산 뭐 공장 토지 관련 이런 것들도 연락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 이거 상담하러 왔어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제가 시간을 못 뺍니다. 그래서 최소한 2주 전에는 상담 신청해 주시는 게 좋고요. 상담을 통해서 시장 정보를 이해하고 임장 일정, 뭐 투어 지역 이런 것들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오시게 되면은 제가 주요 에어비앤비 돌리는 장소가 어디고 어느 지역이고 어디서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안내를 해드릴 건데 첫날은 저랑 상담하면 시간 다 갑니다. 저는 손님을 하루에 한 팀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시간을 빼고 그 첫째 날은 저랑 상담 한 두세 시간 하고 집 보고 에어비앤비 가능한 집들이 어떤 건지 보고 조건이나 이런 것들 따져보고 그러면서 수익성도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이러면 하루 다 가요. 첫째 날은 보통 저랑 같이 집 투어하고 집을 보시고 실제로 에어비앤비를 어떤 걸 할지 결정하시기 전에 집을 보시는 것을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해주실 때는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체류 시에 뭐 비자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베트남 무비자로 다 오실 수 있으시고요. 베트남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베트남 에어비앤비를 직접 부킹을 해가지고 한번 써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베트남 스타일도 전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거주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셋업이 돼 있고 그 셋업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한국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클레임을 걸었을 때 호스트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들어갈 때 어떻게 키를 받고 어떤 방식으로 호스트가 대처를 하고 실제로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웬만하면 에어비앤비 부킹을 하실 때 슈퍼호스트라고 있어요. 그 슈퍼호스트한테 부킹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슈퍼호스트한테 부킹을 하시면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좀 잘 했었던 호스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셋업이나 그리고 대처 방안,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베트남 오시게 되면 처음으로 에어비앤비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건 베트남 계좌를 만드셔야 되세요. 신한은행 계좌나 뭐 우리은행 계좌를 만드신 다음에 뭐 다른 베트남 은행 계좌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한국어로 가능한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계좌 추천드리고요. 계좌를 왜 오픈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베트남 에어비앤비는 베트남 계좌를 등록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베트남 동화로 받습니다. 게스트들한테 베트남 동화로 결제를 받고요. 그 동화로 받은 다음에 이거를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청소비도 내야 되고 관리비 전기세 이런 것들도 다 이걸로 결제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한국 계좌로 진행하셨다가 이 한국 계좌에서 돈이 들어왔었던 달러나 원화를 가지고 다시 동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하시기에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베트남 동화 계좌를 만드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베트남 동화 계좌 만드시는 것서부터 하나하나 제가 다 동행해서 같이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것들 다 신청하고 뭐 카드 만들고 계좌 이체하는 것까지 다 만들면 자, 베트남 은행에서 업무 보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베트남의 전체적으로 일처리가 약간 느리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충분하게 빼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튿날 정도가 되면 첫째 날에 임장했었던 것들 아파트를 가지고 그 중에
중에서 본인들이 계약하고 싶은 아파트들 혹은 풀빌라들을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증금은 얼마예요? 월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가 있는 호치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개월에 월세 한 달치씩 매달 지불하는 조건이고요. 하노이나 다낭, 야짱, 푸꾸옥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보증금 6개월에 매달 월세를 지불하는 지역도 있고요. 보증금 2개월에 월세를 6개월씩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노이, 다낭, 야짱, 호치민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만 진행하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인원들이 일반 여행객도 있지만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고요. 야짱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행객도 있고 가족들 단위의 여행객도 있지만 일반 여행객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보다는 월등히 일반 여행객이 많고 주지원들도 많고 그리고 호치민 한 달 살이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에도 하노이 한 달 살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주지원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특성이나 실제로 방문하시는 게스트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구해야 하는 방의 타입도 다르고 임대료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갖고 직접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날 정도가 되면은 계약도 다 끝나고 집 안에를 셋업을 해야 하는데 셋업을 할 때 침구류나 수저 같은 것들 그리고 그릇, 세트 이런 것들 다 셋업을 하셔야 되고요. 청소 업체도 계약을 하실 수 있으시면 청소 업체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청소 업체를 계약을 안 하시고 개인적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다시 청소 업체로 계약을 하시는 편이십니다. 그래야지만 오토로 한국에 있어도 돌아가면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도난도 안 당하고 기본적으로 청소를 하는 시스템도 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편이세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진 촬영이 생명인데 사진 촬영을 개인이 핸드폰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업체에서 포토그래퍼를 데리고 와서 직접 다 사진을 찍는 것도 비용이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뉴얼 준비, 이 매뉴얼 준비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왔을 때 게스트들이 출입카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체크아웃을 하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뭐고 전기세는 어떻게 내야 되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그 청소 업체에서 이런 것들도 해줘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들도 말씀을 하시면 뭐 영어, 중국어, 뭐 베트남어, 한국어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뽑아줍니다. 실제로 다 사진까지 찍어줘가지고 어느 곳에 가고 출입카드 하고 어느 곳에 가고 와이파이 하고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네, 도어락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고 뭐 출입구는 어디며 주차장을 어디를 써야 되며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체계적으로 매뉴얼이 짜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받으신 다음에 그것만 손님한테 딱 전해주시면 제일 베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토로 에어비앤비를 돌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게스트가 호스트한테 연락이 최소한으로 오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정말 연락이 안 오게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돌리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수건을 2박 3일이다 그러면 뭐 3장, 4장 뭐 이렇게 놨었는데 지금은 한 40장씩 놔요. 40장씩 놓고 그냥 빨아서 쓰라 그래요. 그러면 수건 때문에 연락 오는 일은 없어요. 이거는 저만의 개인 팁인데 수건 때문에 연락 오시는 분들이 뭐 새벽에도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경우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내가 돈 내고 내가 쓰는 건데 당연히 연락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수건을 한 4, 50장씩 놔요. 4, 50장씩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썼다. 그럼 연락 안 옵니다. 왜냐하면 4, 50장 다 쓰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그냥 본인이 세탁기에 빨아서 다 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예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한 4, 50장씩 그냥 딱 놔버려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보시면은 요 PPT에 2번하고 3번, 4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외주 업체에서 다 진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컨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뭐 소개를 해드려도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날 정도가 되면은 요게 있어요. 내가 3일째 다 셋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허점들이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내가 잘 체크를 했는지 혹은 전기세나 관리비를 매달 체크를 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날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저랑 다시 한번 상담하시면서 이런 것들 제가 아는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고 본인이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 저한테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에 물건을 올려야 되겠죠.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hotels.com, booking.com, 아고다, 유튜브, 블로거, 인스타 이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플루언서들한테도 제가 주고 그 친구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베트남 에어비앤비가 수익이 잘 나오려면 무조건 노출이 많아야 합니다. 노출이 많고 뷰잉이 많이 돼야 전반적으로 숙박 예약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하면서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다가만 올리면 본인이 생각했었던 그런 수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채널에다가 많이 올려놔야 되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 가족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놓는 게 나쁘지 않은 게, 실제로 베트남으로 출장 가는 사람들, 베트남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지인들이 간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소개를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간단하게 에어비앤비 호스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하신 점은 항상 카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저한테 에어비앤비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에어비앤비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면 뭐 등등등 질문이 진짜 수십 가지가 왔습니다. 이 수십 가지 제가 다 담아서 매번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